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 달라집니다.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대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. 오늘 제가 그 핵심 변경사항 7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2026년부터 기초수급제도가 바뀐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거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? 오늘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게 잘하면 수급 자격이 새로 생기거나 받는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.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중증장애인 수급자랑 같이 사는 가족분들의 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아주 훨씬 너그러워졌다는 뜻이에요. 여기 화면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? 예전에는요, 같이 사는 가족 월소득이 한 240만 원? 이 정도만 넘어도 수급 자격에 바로 영향이 갔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이 무려 435만 원까지 확 올라갔습니다. 덕분에 예전에는 아깝게 혜택을 못 받으셨던 많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. 자, 2번째. 이거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. 특히 일하는 청년 수급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해요. 바로 근로소득 공제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. 아, 내가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수급비가 깎이는 거 아냐? 이런 걱정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. 정말 희소식이죠?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 표를 딱 보시면요. 우선 청년으로 인정해주는 나이가 만 29세에서 34살로 늘어났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소득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칠게요 하고 빼주는 기본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?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어떤 청년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216만 원을 번다고 쳐봐요. 그러면 바뀐 기준으로 계산하면요,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. 딱 109만 원입니다. 나머지 107만 원 정도는 소득으로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수급비는 거의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대박이죠? 세 번째는 자동차 기준 완화 소식입니다. 이것도 2가지인데요. 먼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고요. 또 생계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생업용으로 쓰는 화물차 있죠. 그 차량가의 기준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4번째랑 5번째는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.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. 이제부터는 장기 요양특별현금 급여나 국가의 잘못 때문에 받은 배상금 같은 건 소득이나 재산으로 계상하지 않아요.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 거죠. 정말 다행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알아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.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오히려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부분들을 살펴볼 거거든요.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. 우선 임대보증금 부채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봐요.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빚, 즉 부채로 인정을 해줘서 내 재산에서 빼줬던 겁니다. 바로 이 기준이 깐깐해집니다. 예전에는요,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월세를 줘도 거기서 받은 보증금 전부를 부채로 인정해 줬거든요.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. 2026년부터는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딱 한 채에서 받은 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.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훨씬 더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. 아, 그럼 기존 수급자들은 갑자기 어떻게 하냐고요? 다행히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기존에 이미 여러 채의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. 이분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니까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셔야겠죠? 자,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기준 변경입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고발 조치가 되는 부정수급액 기준이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려 1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죠? 기준이 올라갔으면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이 문장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.
정부의 방향이 뭐냐면 단순한 실수로 생긴 작은 금액보다는 오랫동안 큰 금액을 고의로 받아간 경우에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실수로 인한 소액 부정수급은 좀 너그럽게 보겠지만 악의적이고 큰 금액의 부정수급은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?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.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변화,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. 청년과 장애인 가구에게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늘어나고요. 반면에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 부채 기준이나 고의적인 고액 부정수급 관리는 더 강화됩니다. 좋아지는 것과 까다로워지는 것 확실히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렇게 바뀌는 제도 속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불이익은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요.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를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. 오늘 제 설명이 변화의 큰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더 자세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내용은 꼭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